백투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자담배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의 경우는 비교적 잠잠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쓰던 사람들 중 수백 명에게서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환자 수가 1000명도 금방 넘어설 것 같습니다. 라고 며칠 전에 스크립트를 써놓았었는데 벌써 폐질환 환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자도 두 자릿수로 넘어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경우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처럼 아예 전자담배를 전면 판매 금지시키는 주도 있습니다. 물질의 독성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들은 피부 자극이 오히려 다른 살균제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아주 순하고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피부에는 순하고 독성도 적던 살균제가 가습기에 넣어 폐로 흡입했을 때에는 폐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소금은 먹어도 안전한 물질이지만 이게 눈에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따가울 겁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샴푸를 먹는다면 몸에 해로울 겁니다. 적정 용량의 아스피린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아스피린을 무릎 관절에 발라놓았다가 화상을 입은 어르신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독성을 평가할 때는 그 물질에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때 독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이고 이 물질은 안전한 물질이다. 이것이 아니라 인체에 적용되는 경로에 따라 독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캡사이신을 눈에 넣으면 눈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캡사이신 성분을 독극물로 규정하고 음식을 만들 때 고추 같은 것을 못 넣게 하면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닐 겁니다.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식재료도 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안전합니다만 눈에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로에 따른 독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물질 때문에 해손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18개 주 440여 개의 전자담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THC 성분이라고 해서 마리화나 복합물질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썼을 때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성분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과 함께 들어간 가향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했습니다만 니코틴과 섞어 흡연을 한 사람도 있고 THC 성분이 안 들어간 니코틴만 들어간 제품을 썼다고 증언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위험하고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히 이런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애초에 어떤 물질이 원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 폐질환의 원인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파악만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도 전자담배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사람 중 상당히 많은 수에서 폐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원인 물질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CDC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주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사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인 물질이 밝혀질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